안녕하세요. 이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중간선거 이후 시장이 상승을 할지, 그리고 어떤 업종을 매수해야 되는지, 특히 어떤 테마를 매수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모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간선거가 어떻고 현재 판세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선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대통령 임기가 4년이니까 시작하고 2년 중간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보면 하원은 435명, 그러니까 하원 435명, 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임기가 2년이니까 대통령 시작할 때 뽑고 중간에 중간 선거 때 또 전체를 뽑게 되죠. 그래서 하원 전체를 뽑게 되고 상원은 101석인데 임기가 6년입니다. 6년. 임기가 6년이면 사실 중간 선거하고 좀 관련이 없지 않나 싶지만 미국 선거는 조금 독특합니다. 6년을 나누면 2년, 2년, 2년 이렇게 나누고 여기에 33명, 34명, 34명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2년마다 계속 바뀌어가면서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 선거에서 하원은 전체를 뽑고 상원은 3분의 1이 물갈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판세는 어떨까요? 현재 판세는 사실 초박빙입니다. 초박빙. 먼저 상원은 사실 여론조사도 그렇고 누가 될지 어느 당이 민주당이 장악을 할지 아니면 공화당이 장악을 할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원, 전체 뽑는 하원은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유리하다고 확 유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보통 보면 435명 중에 한 2석 정도 더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그래서 현재 선거는 초박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 중간선거 얘기고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중간선거하고 주식시장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장입니다. 시장. 중간선거 이후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확률적으로 봐야 되죠. 확률적으로 보면 1980년, 80년 이후 10번의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10번. 10번의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요 중에 무려 9번이 상승을 했습니다. 9번이 상승. 상승을 했다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겠죠. 그 기간은 중간선거를 하고 그 다음 해 1분기까지입니다. 1분기. 1분기까지 이렇게 봤을 때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평균 상승은 한 9% 정도 되고요. 지수가 크게 상승한 거죠. 이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보면 이번에 중간선거가 끝나면 내년 1분기까지 봤을 경우 상승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상승 아니고 흘러갔지만 내년 1분기에는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큰 기간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롬 파월 의장이 사실 금리 더 올리고 불안하지만 통계적으로 중간선거 이후 9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믿고 내년 1분기까지는 보면 상승을 한다 보셔야 됩니다. 한 번은 사실 9번이니까 한 번은 이건 좀 예외적인 케이스랐습니다. 2002년 중간선거입니다. 중간선거 치르고 2003년 3월 1분기에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정쟁할 거라는 불안감에 하락을 했는 거고요.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사실 다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시장. 첫 번째 시장은 상승. 내년 1분기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업종입니다. 업종. 여기서부터는 사실 통계가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 생각이고요. 자,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눴어. 첫 번째,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다 석권을 한다. 첫 번째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공화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강하게 가고 있는 에너지주, 그러니까 뭐 엑슨모빌이나 셀브론, 화석연료 에너지주들 있죠. 이런 애들이 탄력을 받을 걸로 봅니다. 화석연료 에너지, 이런 쪽이 더 지금 상승을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더 상승을 하고요. 조금 더 크게 보면 가치주들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최고의 가치주든 뭐 제가 지난 영상에서 포스코 홀딩스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 두 번째, 민주당이 상원 하원 다 장악을 했다. 이러면 에너지주 중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쪽이 강하게 가고,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주가 2차 전지 관련주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주도로 가죠. 그러면 이런 2차 전지가 좀 더 뭐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거에 따라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마죠. 테마는 어떤 테마가 움직일까요? 테마입니다. 사실 연말 연초는 테마장이니까요. 테마가 강하게 가는 장이니까 사실 테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선거가 끝나면 어떤 테마가 움직일까?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선거 전에는 모든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강경도 일변으로 정책을 펼칩니다.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 트럼프 때 생각을 해보면 사실 트럼프가 중간 선거 전까지 중국하고 정말 전쟁을 할 정도로 서로 피 튀기게 각을 세웠습니다. 중국하고. 근데 중간 선거 끝나자마자 전화해서 화해하고 화해 모드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처럼 중간 선거가 끝나면 정책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하고 정책적인 변화 생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중국하고 정책은 뭐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바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러시아하고 어떻게 보면 기조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조금 유하게 가지 않을까. 사실 지난달 러시아 대변인이 미국 보고 이랬죠. 뭐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정상회담 할 자세가 돼 있다. 용의가 있다.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선거 앞두고 미국이 바로 거절을 했죠.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물가 올라가고 불만이 있어서 어느 순간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뭐 빠르면 11월 15일에서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죠.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죠. 이때 뭐 전격적으로 뭐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통화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입니다. 이 테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사실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 외에도 다른 모멘텀들이 있죠. 그 모멘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멘텀입니다. 뭐 모멘텀을 보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의 모멘텀은 이거는 11월 2일 뉴스입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다른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EU 집행위원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컨퍼런스죠. 집행위원 독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를 했는데, 재건을 위해 무려 500조입니다. 500조를 투입한다. 500조, 600조면 지금
레옴시티가 600조잖아요. 그만한 재건 사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의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G7뿐만 아니고 파트너 국가로 우리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참여도 요청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500조, 한국 참여 요청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테마고, 그리고 앞에 말했지만 중간 선거 이후 미국 러시아 기조만 조금 바뀌더라도 돈들은 아주 미세하게 기조만 바뀌더라도 거기에 투자되고 그런 테마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면 재건 테마는 일단 지금 현재 대장은 뭐 데모입니다. 그 다음 현대 에버타임이 넘버 2 정도로 보고요. 뭐 대장은 이런 건 다른 게 아니고 어제 11월 2일 저 뉴스가 나왔죠. 뉴스가 나오고 11월 3일 가장 강하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 중에 데모가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 해인이 상승을 했지만 해인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보면 너무 크게 갔다가 너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대장은 현대 에버다임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서암기계공업 등이 있지만 이쪽은 약간 최대 주주들 매도가 나온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 차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로 하기 전에 차트적으로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보게 되면 대장주인 데모입니다. 데모가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데모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보면 강하게 움직였죠. 대신 거래량이 조금 약합니다. 거래량까지 솟구치고 강하게 움직이면 랠리가 나오는데 거래량이 약하고요.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한번 붙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쪽이 거래량이 붙고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면 대장주로서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고요.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월봉입니다. 데모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이런 고점 부분을 눌렸다가 바닥까지 오지 않고 다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월봉을 돌파한다면 새로운 시세가 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봉상 지금 돌파 가능한 위치에 있다. 요래 보이고요. 그 다음 현대 에버다임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현대 에버다임 월봉입니다. 월봉 먼저 볼게요. 현대 에버다임 월봉도 마찬가지죠. 앞쪽 고점 이 부분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여기서 강하게 나오고 앞쪽에서는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도 눌렸다가 거래량을 내고 돌파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고요. 월봉을 길게 당겨서 볼게요. 새로운 시세가 나오면 신고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현대 에버다임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여기도 지금 거래량이 많은 이 부분을 한 번에 쉽게 통과하기는 어렵지만 거래량이 내고 돌파가 된다면 데모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죠.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대장은 데모로 보이고요. 이런 애들이 돌파한다면 강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서암기계공업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서암기계공업은 뭐 앞쪽에 거래량이 나오고 움직이고 조정받고 이제 양봉을 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최대 주주가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 주식을. 이게 약간 찝찝하죠. 최대 주주가 고점으로 봤다. 이게 찝찝해서 이렇게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단기 정도로 보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대신 이거하고 반대인
SY는 한번 볼게요. SY 일봉 차트입니다. SY는 한 번씩 거래량을 내고 움직였지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반대로 지분을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SY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 대신 뭐 앞에 데모나 현대에버다임은 1등주고 얘는 2등주로서 움직일 확률이 있다. 월봉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아직 월봉에서 시세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상장 후에 강하게 가고 오래 횡보를 했고 이제 시작점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SY도 뭐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관련해서 시노펙스 한번 볼게요. 시노펙스는 사실 아직 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직접적으로 큰 시세를 뽑은 적은 없지만 뭐 재건 사업의 첫 번째는 뭐 식수 얘기가 나오고 시노펙스는 수출이 뭐 시스템 사업에 따른 어떤 뭐 재건 관련적으로 편입이 됐지만 앞에 종목처럼 확 시세를 뽑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또 어느 순간 대장주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횡보를 하고 있고 월봉으로 보면 뭐 오랜 횡보를 하는 이런 횡보 하단에 있다. 횡보 하단. 하단에서 시작한다면 정말 저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 일봉을 보게 되면 뭐 일봉도 사실 큰 시세는 없죠. 조정 후에 횡보를 하고 있다. 횡보에 약간 양봉을 내면서 매집 형태가 조금 나왔다. 단기로 한번 튀고 또 밀리고 하는 단기 움직임 그리고 시세 이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재건 테마는 데모, 현대에버다임이 1등주로서 뭐 움직인다면 얘네들이 1등주. 나머지 뭐 해인 같은 경우는 뭐 반등, 서한기계공업 반등, 시노펙스는 아직 뭐 완전 우크라이나 테마는 아니지만 새로운 테마로 부상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 SY는 한 2등주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매매는 뭐 늘 말하지만 스스로가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분석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항상 이렇게 얘기만 듣고 지나가시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때 분석을 하실 분들은 여기 보시면 구독이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나가는 길에 좋아요까지 부탁드릴게요. 뭐 영상 듣고 그냥 지나가시지 마시고요. 지금은 여러분 구독 누르는 시간입니다. 자, 좋아요까지 누르셨죠? 자, 여러분 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까지 살피고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지요.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시장 걱정할 필요 없이 중간선거 이후 90% 확률로 내년 1분기까지 상승했다. 이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